이 영상은 도서 겨울뿐인 미래를 읽은 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상기후에 휩싸인 지구. 끝나지 않을 겨울이 시작되고 세상은 망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인간성마저 얼어붙은 냉혹한 세상에서 펼쳐지는 한 소년의 처절한 생존기를 다룬 책, 겨울뿐인 미래입니다. 먼저 겨울뿐인 미래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윌로는 여느 때와 같이 토끼 사냥을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엔 아무도 없었죠.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윌로는 집을 살펴보아 가족들이 잠시 외출한 것이 아닌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의 코트가 집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코트가 있는 게 왜 문제냐고요? 겨울뿐인 미래의 배경은 코트 없이 밖을 돌아다니면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이상기후였기 때문입니다. 윌로는 다음날 아침 가족들을 찾아 나섭니다. 가족을 찾으러 가는 도중 메리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윌로는 메리를 풍력발전소에 놓고 가려 했지만 메리의 끈질긴 부탁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메리와 동행을 하다 모이라를 만나게 되고 윌로와 메리는 모이라의 도움으로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에 들어간 첫날 밤 윌로는 메리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메리를 놔두고 홀로 아버지를 찾으러 다시 떠납니다. 아버지를 찾다 도시에서 방황을 하던 윌로는 야콥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윌로는 야콥 할아버지를 통해 토로시 베크무리친이라는 조력자를 만나게 되고 토로시 베크무리친을 통해 반정부 세력인 칼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게 이러한 비밀이 들통나 고문을 받게 됩니다. 윌로와 칼럼은 가까스로 고문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렇지만 칼럼은 고문으로 인해 몸이 심하게 다쳐 윌로에게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습니다. 윌로는 칼럼의 마지막 말을 따라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겨울뿐인 미래 줄거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최대한 스포일러 요소를 배제하려다 보니 줄거리 소개에 맥락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줄거리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줄거리 다음으로 저희가 해볼 얘기는 책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도니아, 겨울뿐인 미래의 첫 번째 파트의 이름은 스노우도니아입니다. 스노우도니아는 무슨 뜻일까요? 스노우, 눈으로 뒤덮인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노우도니아는 영국 웨일스 북부 지방이자 국립공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웨일스어로는 에릴이라 하며 고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스노우도니아라는 영어 이름은 웨일스의 최고봉으로 높이 108m인 스노든 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암흑의 계절 겨울, 세상의 광활한 지역을 따라서 폭풍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11세기 아일랜드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겨울을 암흑의 계절이라 부르듯 책에서 겨울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책의 제목이 겨울뿐인 미래인데 미래는 얼마나 부정적이라는 것일까요? 바다가 제 기능을 하던 세상, 눈이 내리고 또 내리고 끝없이 내려서 멈출 줄 모르는 세상이 오기 전의 시절이었다. 지구는 세상 사람 모두를 합친 것보다 강하고 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지는 윌로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윌로의 아버지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을 통해 겨울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다가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바다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아 겨울이 계속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듯 다시 바다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총은 주인공 윌로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토끼를 사냥하는 데 편할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총은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책에서도 언급하듯 총은 사냥이 쉽다는 이유로 아메리카 대륙의 들소를 멸종시켰기 때문이죠. 아메리카인들은 자신들이 멸종시킨 들소를 다시 살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멸종한 들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총이 얼마나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의 횃불. 희망의 횃불이 되려면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라는 대목을 보아 희망의 횃불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로 쓰이는 이탈자를 긍정적 이미지인 희망의 횃불이라 하는 것을 보아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탈자인 자신들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겨울을 이겨내야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빈후드와 은하살. 로빈후드는 개미인지 배짱이인지 늘 궁금했다. 로빈후드와 은하살은 윌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윌로는 책을 읽고 나서 로빈후드가 개미인지 배짱이인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로빈후드를 긍정적 의미의 개미, 욕심쟁이들을 부정적 의미의 배짱이라 표현하겠지만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로빈후드 얘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욕심쟁이들은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긍정적 의미의 개미이고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 의미의 배짱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개미와 배짱이 딜레마라 칭하고 싶습니다. 이런 윌로에게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게 없는 건 욕심쟁이들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거든. 이라며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욕심쟁이들에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윌로에게 충분히 욕심쟁이가 개미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윌로는 이탈자로 살아가면서 빼앗기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이 토끼 사냥을 얼만큼 열심히 했냐에 따라 얻는 게 다르다는 사실에 대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비에스타 에너지와 암팩. 뉴비에스타 에너지는 풍력발전소를, 암팩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뉴비에스타는 풍력발전소를 지어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바람이 불지 않게 되자 풍력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 동양 암팩은 사막을 사들여 그곳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바람이 안 불어도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선 전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암팩은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동양을 동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이지만 도시의 중심이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을 보아 암팩의 영향력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윌로, 넌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돼. 윌로의 아버지 로빈 블레이크가 윌로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 윌로는 사람은 헤엄칠 수 없다고 말하죠. 아버지는 폐에 공기가 들어있어 사람은 물에 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배, 섬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윌로가 도시에 들어왔을 때 느낀 것이 마치 물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로는 메리의 도움을 받아 도시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폐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나방이 날개짓을 시작했다. 술집에서 빈스는 메리에게 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나방이 날개짓을 시작했다. 윌로의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는 나비 같아 허영심이 많아. 남자들은 나방 같죠. 불만 보면 무조건 날아와 라는 것을 통해 나방은 사람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를 보면 나방이 날개짓을 시작하면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방은 꿀을 먹는데 꿀을 먹기 위해선 꽃이 피어야 합니다. 또한 꽃이 피기 위해선 봄이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겨울뿐인 미래에선 봄은 겨울이라는 부정적인 것이 지나간다는 긍정적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법은 없다. 마음먹은 대로 해라. 윌로가 터널에서 본 문구입니다. 도시가 있긴 하지만 법은 지켜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윌로가 터널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면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또는 그런 설명.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침.
패트릭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가 좋은 것이긴 해. 하지만 때로는 직감을 따라야 하는 법이지. 처음에 윌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즉 설교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교회 예배당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윌로는 패트릭의 말처럼 잘못된 설교를 믿지 않고 직감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이제 10번째 겨울입니다. 변명의 시대는 지나고 행동의 시대가 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어붙은 지 1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변명의 시대라는 것은 세상이 얼어붙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변명의 시대가 지나고 행동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세상이 왜 얼어붙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왜 얼어붙었을까? 바다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아서지만 왜 바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책 표지를 보면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이라 하지만 책에서는 자동차, 비행기, 태양, 자연적인 현상 등 의심되는 것들을 나열했을 뿐 정확히 무슨 것 때문에 바다가 멈췄는지나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왜 얼어붙었냐 보다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 우리는 이 선물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희망의 횃불 미래입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사회는 소멸하게 됩니다. 언덕으로 오라, 나방이 날개짓을 시작하면 스스로 개척해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 태도 및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를 쓴 존 블로비는 겨울뿐인 미래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이 오기 전의 세상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긍정적인 의미의 희망의 횃불 미래로 표현해 자신들이 아닌 자신들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세상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한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사회는 소멸하게 됩니다를 통해 현재 정부와 안팩에 의해 정체되어 있는 도시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덕으로 오라는 책의 제목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처럼 노아의 방주 얘기에 언덕의 방주를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악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모두 사악하단다. 패트릭이 윌로에게 알려준 비밀입니다. 이것을 통해 패트릭은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윌로는 패트릭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될 거야. 메리와 같이 배를 찾아가다 윌로가 메리에게 한 말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될 거야. 배에 간다고 더 좋아질까? 우리에겐 조랑말도 있잖아. 새롭게 시작하자. 희망의 횃불이 되어야겠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이것으로 윌로는 진정한 의미의 횃불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이탈자들 또한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며 윌로는 메리와 겨울뿐인 미래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책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해볼 얘기는 제가 겨울뿐인 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입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호세아서 8장 7절과 같이 각 파트가 시작되기 전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정확히 이것들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진짜로 헛간 바닥에서 죽은 사람은 메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에 대해 궁금합니다. 메리와 윌로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헛간 바닥에서 죽은 사람은 진짜로 메리의 아버지처럼 취급됐습니다. 그렇지만 책 말에 보면은 메리의 아버지는 살아있어 윌로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건 마치 급조된 것처럼 보아 작가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 전개를 위해 메리의 아버지를 살려내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끝내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볼 얘기는
이 책의 좋은 점입니다. 이 책의 내용 부분과 포함해 이 책의 외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은 윌로의 감정 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울프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다거나 아기 토끼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는 윌로의 생각이 변했다던가 메리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던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윌로의 감정 변화가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더욱 와닿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책을 처음 접해보면 잘못 인쇄된 것 같은 기분을 받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기에도 책이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잘못 인쇄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릿하게 인쇄된 부분만이 울프가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책을 읽기에도 편하고 점점 흐릿한 글씨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울프가 점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존재하는 지역, 주로 영국이 배경으로 나왔고 스타워즈 이야기, 카마즈 등 실제 세계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겨울뿐인 미래처럼 될 수 있는 공포심을 더욱 더 심어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영상을 처음 제작하다 보니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겨울뿐인 미래는 제가 얘기한 것 말고도 더욱 좋은 점이 많고 더욱 깨달을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 겨울뿐인 미래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